오늘 현장은 파크리오 32평형 B타입입니다. 오늘은 샤시 시공하는 날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철거가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물건이 다 들어오는 이제 양중 작업까지 끝나고 샤시의 뼈대가 되는 프레임 시공까지만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이 파크리오 샤시의 특이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특히 거실 부분에 이 샤시가 시공된 이 벽 두께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요 두께, 요 샤시 프레임 좀 나와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최소한 대략 재봐도 지금 거의 300mm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확장이 된 부분에서 발코니 이중창을 쓸 때는 250mm 요 간격 이제 250바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 이제 250mm 정도 되는 발을 하고 여기는 굉장히 넓은 데 비해서 이 아랫부분에 단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샤시를 보통 이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샤시를 앞쪽으로 많이 당긴 상태에서 단열 두께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 샤시가 나중에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열 두께를 잡아주기 위해서 샤시를 앞으로 뺀다는 것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는 이제 창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월이 지나면 샤시가 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이 골조 자체가 굉장히 폭이 크니 충분히 그냥 안정적으로 샤시를 올려주고 단열 공간을 여기에서 앞쪽으로 목공으로 이만큼 충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벽 기준으로 100mm 이상 단열을 하거든요. 실제 이제 목수가 단열하면 50mm 먼저 들어가고 또 30mm 들어가고 마지막에 30mm 한 번 더 들어가고 해서 110mm 정도 단열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금 요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도 뚫고 나가면 여기도 외벽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목공으로 단열 두께를 잡아주고 지난번에 제가 파크리오 33평 C타입에서 거실 창 부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람 앉는 부분이 앉으라고 만든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해서 잠깐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충분히 빼서 냉기가 들어오지 않고 따뜻한 게 나가지 않게끔 단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는 이제 여기는 이제 다른 데는 다 확장이 돼 있는데 여기만 확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하면서 그 바닥 부분에 이제 단열을 하고 이제 샤시 밑단까지 단열재를 다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샤시 시공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불가피한 이 밑에 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공 단계에서 이 빈틈까지도 단열 폼으로 다 채워주고 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방금 전에 그 거실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벽체를 시공하는 이 부분의 두께가 저기보다 여기가 더 얇아요. 여기는 이제 대략 재보면 여기는 160mm 여기는 한 1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쪽 거실면에 거의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래서 250바의 샤시 틀은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거실에 비해서 다르죠. 벌써 제 손이 이렇게 쑥 들어갈 만큼 안에 공간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샤시 기초를 잡기 위해서 얘만 세워놨지만은 그래서 내일 이제 흔히 사춤이라고 부르는 하단부에 단열을 추가적으로 더 하고 벽돌을 쌓아서 미장 마무리를 하는 사춤이라는 작업이 내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아직 샤시 프레임을 아직 안 세웠죠. 얘는 이제 지금 샤시팀이 잠깐 밥 먹으러 나갔는데 지금은 샤시팀이 와서 여기다 우선 단열재를 먼저 붙일 거예요. 나중에 목공 단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샤시 프레임을 여기다 얹으면서 이를 이제 벽돌로 된 이런 기초재가 이렇게 받치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을 단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샤시 단계에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 이제 단열재를 먼저 원피를 먼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샤시는 샤시대로 충실하게 시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공 단계에서 사춤부 여기 샤시 단계에서 여기를 이제 원피 정도의 단열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일 들어오는 사춤이라고 부르는 단계에서 단열재를 또 한 번 해주고 마지막으로 목공 단계에서 또 한 번 단열재를 또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생활하면서 저 하단부에 습기가 돌아와서 막 걸레바지가 막 썩는다든지 뭐 습기가 돌아서 곰팡이가 막 하단부에 생긴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확장된 공간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주방 발코니에 해당되는 곳인데, 뭐 여기를 확장할 수도 있지만, 저희 고객께서는 여기는 확장으로 쓰지는 않으시고, 그냥 타일을, 최종적으로 타일을 마감하는 발코니 그대로 쓰십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샤시를 제가 이렇게 살짝 빼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또, 여기는 외벽이긴 한데, 원래 이제 건설 사이트에는 기초 단열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세월도 지나고, 어떤 단열재 밀도라든지, 흰색 스티로폼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밀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습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럼 다 철거했습니다. 다 철거해서 옹벽이 나올 상태까지 이렇게 철거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단열을 다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또 앞으로 또 뭐 10년, 15년간은 또 충분히 문제없이 잘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여기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이 안 된 18년 차 정도 됐기 때문에 외벽에 막 엄청 많은 크랙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샤시 할 때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안 점검상 이렇게 외부 부분에 이제 크랙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밑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육안상으로도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고 네네. 지금 여기는 지금 샤시가 지금 아직 시공 전 단계고
여기는 입구방이 작은 방인데 이 큰 프레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샤시의 어떤 견적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얘를 계단으로 올 수도 없고 저쪽 거실에서 만약에 한 곳에서 통일해서 이런 자재들을 올린다 해도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실 쪽은 거실 쪽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각각 장비를 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유압 윈치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케이블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케이블로 다 연결을 하고 와이어로 이쪽으로 다 당겨서 올리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제 장비가 이제 다 철수했는데 이제 아까는 이제 그런 이제 장비를 이렇게 올리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현장에 혹시 그런 이제 사고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까는 이제 안전하게 최대한 이런 자재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고, 지금은 장비가 다 철수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쪽으로 유압 장비를 이용해서 그 윈치로 여기에서 올려주고, 그리고 또 거실 쪽도 저쪽으로도 장비가 가서 또 올려주고, 그리고 방금 전에 찍었던 안방 맞은편 방에 양창 구조가 있는 그 방으로도 똑같이 장비가 하나씩 다 이동하면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층이 이제 20층이 넘는 고층을 제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유압 장비 올리고 윈치, 세대 윈치도 쓰고 옥상에 가서 케이블도 연결하고 이런 비용들 때문에 이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 현장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한 130에서 150만 원까지도 그런 비용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파크리오 창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33평형 C타입도 그렇지만 여기도 그렇고 기존에 여기에 원래 있던 이 골조에다가 단열을 하기 위해서 사춤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춤하는 과정에서 이게 요만큼 나와 있습니다. 요만큼.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그런 기초재에 대한 내구성도 문제가 되지만은 원래 했던 그런 얼기설기 되어 있는 그 단열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철거합니다. 그래서 샤시 기존에 했던 원래 창을 철거한 다음에 이제 저희 직원들을 이용해서 그 부분들을 다 뿌레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다 철거를 해주는 거죠. 철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벽돌로 단열재가 얼기설기 돼 있던 거는 다 철거, 그리고 이제 이런 철거할 수 없는 원벽이 나올 때까지 다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샤시를 안 치고 나중에 저희가 뭐 기초재료를 보강을 하던 단열재를 덧붙이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깔끔한 상태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재사용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부분들은.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방 발코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물 뿌린 거 아닙니다. 네. 이게 기존에 원래 벽면에 페인트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 겨울에 결로가 생기고 또 그게 말랐다가 우리 여름철에 이제 그 바닷가에서 놀면 이제 햇볕이 이제 그 살같이 탔다가 이제 이렇게 막 바스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처음엔 결로가 생기면 페인트가 부풀었다가 가만 냅두면 또 말라서 쫙 붙었다가 다시 또 부풀었다가 그 과정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거죽처럼. 지금은 오늘은 이제 날이 습해서 지금은 거죽처럼 찢어지는데 이게 점점 이게 바싹 마른 날에는 이게 막 바스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현장도 이 부분 여기 그리고 샤시 밑에 저 윗부분까지 다 단열을 합니다. 그래서 단열을 해서 바깥쪽의 냉기와 안쪽에 따뜻한 공기를 최대한 차단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건 이제 저희 고객과 이제 착공 미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가 써놓은 건데 이 벤트라는 부분은 샤시 시공할 때는 이 창문을 여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샤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슬라이딩이죠, 슬라이딩. 그래서 슬라이딩인데 우리가 이제 두 개 창 중에 한 창은 좀 더 가까이 있고 한 창은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몸이 안에 있을 때 나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까운 창이 있는 게 그쪽이 벤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주벤트를 우벤트로 한다는 뜻은 여기를 오른쪽에 손잡이가 있으면서 그 문을 열었을 때 방충망이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벤트 방향과 방충망 방향이 일치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제 이쪽에도 당연히 여기를 우벤트로 하더라도 여기도 당연히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벤트로 했을 경우에는 방충망이 저쪽에 있는 거고 우벤트로 했을 경우에는 방충망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고객의 어떤 침대, 뭐 내 아이의 책상, 그리고 방문을 열었을 때 어느 정도 환기가 어떤 방향이 더 잘 될지를 고려해서 벤트 방향을 우벤트냐 좌벤트냐 미리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아마 저 너머까지 보일 거예요. 이제 이 구멍은 과거에 여기에 이제 스탠드 에어컨을 시공을 하면서 바깥쪽으로 실외기 쪽으로 냉매관을 뽑아놓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구멍들은 저희가 이번 현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 구멍을 이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단열재와 폼으로 인해서 구멍을 메꾸고 그 다음에 여기도 외기 나중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외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도 다 단열을 해서 이런 구멍으로 인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저쪽으로 하고 저 안쪽에도 구멍이 하나 있어요. 또 구멍이 저기 맞아요. 이쪽에도 이제 이런 구멍들, 이런 구멍. 이건 이제 방금 전에 거기처럼 이렇게 에어컨 배관이 지나가기 위해서 크게 뚫은 구멍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구멍들로도 이제 나중에 이제 냉기나 혹시 습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꼼꼼하게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